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갑니다. 네, 다시 월요일입니다. 또 달려야죠.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맨날 달리자고 하시는데 JB는 100m를 몇 초에 뛰세요? 아, 저요? 달리기 못해요. 네, 그러시군요. 단거리는 못해요. 장거리는 좀 장거리는 뛰십니까? 좀 뛰었는데 단거리는 몇 초였더라? 20초는 넘지는 않았어요. 네, 20초 넘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도 오래돼갖고 체력 정할 때 몇 초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빠르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궁금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한 달리기는 장기입니다. 네.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네. 제니퍼님이 오늘 김종배님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역시 아무거나 입어도 멋지시네요. 아, 그래요? 이거 맨날 입는 건데? 네, 맨날 입는 건데 네. 모르셨나 봐요. 네, 여기다 갖다 놓고 맨날 입는 거예요. 네. 또 칭찬을 해드려도 이렇게 어색하게 받으시니까요. 아, 어색하잖아. 네. 김태현님, 네. JB를 진보라 부르는데 솔직히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과 반론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나이에 비해 진보적이라면 그렇다고 해야겠지만 점점점. 아니 여기서 나이가 왜 나와요 도대체? 이거 칭찬이야 지금? 여기야 뭐야? 뭐 궁금했어요. 나이가 왜 나와 나이가? 예. JB는 진보인가 아닌가? 저 청춘인데 왜 이러세요 정말? 네. 네. 네, 오야 별물님이 네. 시선 집중 JB 타임 천기누설 광팬입니다. JB 형님처럼 멋진 겉모습은 어렵겠지만 어진 뇌와 따뜻한 심장을 담고 싶습니다. 요건 토달 게 없네. JB를 잘 모르시네. 박지훈 변호사도 너무 좋아해요. 네. 참 신비주의 더막가도 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촌철님들은 다 아시겠죠?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공유도 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이스 타임으로 가볼까요? 라디오 헤드님이 제비는 진보 아니고 중도라고 해주셨네. 아, 그래요? 네, 뭐 평가에 맡겨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네. 네, AS 타임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 뼈도리님 저보고 꼰대래. 제가 무슨 꼰대야? 나이 이야기했다고? 저 마음은 청춘이에요. 마음은 이것도 꼰대인가요? 네. 버럭 JB. 제가 우병 있다고 했잖아. 나이에 발끈하는 JB.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렇게 발끈하면 청춘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 거요? 네, 다음부터는 발끈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신차 나이는 젊어요. 저희 오늘 댓글이 폭발했던 순간들이 여러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시작은 이거였어요.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내용이었는데 법 사이로 넘어갔죠. 법 사이로. 댓글이 진짜 폭발했습니다. 해피제이님 똑바로 살면 무슨 문제? 까르페디에님 의사가 신이냐?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정대선님 의사는 생명을 다루잖아. 더 엄격해야지. 유신체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의 취지와 목적이 중요하다 해주셨고요. 아줌마님은 의사도 하나의 직업인데 죄를 지으면 처벌해야죠.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질문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속칭 무장 해제하고 그죠? 의사한테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나의 모든 걸 나의 생명까지도 맡기는 대상이 의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깔려야 되는 겁니까? 전적인 신뢰가 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바둑님이 네. 그럼 교통사고만 빼면 되겠네. 그 옆 김혜영 법제이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었던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장영익님이 국민을 건강권 가지고 협박하는 의사협회도 문제지만 의사 콧대 높여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의사고시 다시 볼 수 있게 구제해준다고 했던 정부도 문제라고 해주셨고요. 네. 조영준님이 의사의 인권만 생각하시나 봐요. 의사라는 직업이 신성된 직업인데 범법자들에게 어찌 내 몸을 맡깁니까? 해주셨고요. 다솜이 엄마님이 의사 심사도 의사가 할 텐데 판사와 뭐가 다를까? 다 내 자식일 텐데 팔은 안으로 굽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자키키님이
의사는 의사, 검사는 검사, 교수는 교수. 동료 집단의 냉철한 평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들끼리 견제하고 자정작용을 한다면 굳이 이런 법을 왜 만들까요? 해주셨고요. 네. 레슬리 님이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다시 읽고 오십시오. 네. 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김인혜 교수랑 검찰개혁 진단하고 경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파랑나비님이 진료는 경찰에서 치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의학분업처럼 그죠. 네, 그렇죠. 수사와 기소분업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네. 폴님은 경찰 개혁의 본질을 찾으려면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경찰의 문제를 짚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국민들이 느끼는 경찰의 가장 큰 문제가 중앙 경찰의 정치 참여일까요? 아니면 부패 경찰일까요? 문제 의식을 던져주셨어요. 지금 당장 도드라지는 거 후자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형성님이 국민이 느끼는 경찰은 검찰보다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검사보다 경찰 만날 일이 많은데 신고를 하면 조서만 꾸미면 땡. 진급 케이스나 상급 단체 지시 사건이 아니면 전혀 수사를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뭐 본인들의 경험담들을 막 올려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우주소녀님은 경찰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건 먼 얘기다. 그건 검찰의 논리다. 꼬집어 주셨고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은 검찰이 경찰로 넘어오면 철저하게 경찰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난 가브리엘라님은 개혁은 눈치 보면서 해야 합니다. 눈치 없이 밀어붙이면 이번 청와대 누구처럼 시끄러워지니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해요. 해주셨습니다. 청와대 누구? 그게 누굴까요? 자, 여기까지 AS 타임 하고 본격적인 JB 타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하셨죠? 그럼 그 얘기부터 할까요? 네. 청와대 누구? 조금 전에 이제 그 김인혜 교수는 자제와 관용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자제와 관용을 강조를 하던데 맥락을 읽으셨습니까?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뭐 언론 보도 보니까 신현수 수석이 오늘 청와대에 복귀는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출근을 하는데 이제 사표 수리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초미의 관심사일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몸은 가는데 마음은 안 가는 거 아닐까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던데 그렇게 안 보셨어요? 그죠? 네? 물론 점치기 안 할래요. 뭐 결론이 모든 건 생물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냥 취소 무효. 아무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어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신현수 수석이 지인들에게 세 문장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아하, 거잖아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 이 세 문장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미 결론이 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문장.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평생 만나지 않겠습니다. 네. 민정수석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럼 나 민정수석은 계속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평생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화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이건 좀 상식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죠? 네. 그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자 보는 게 며칠 전이라고 하니까 혹시 일단 문자 취소, 내용 취소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뭐 단정은 안 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그 신현수 수석의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현수 수석이 만약에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경우에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저는 거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이 세 문장의 문자 가운데 마지막 문장,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습니다라고 하는 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안정적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얼핏 들으면 그냥 뻔한 수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안정적 협력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표현을. 갈등 없는 협력 내지 불협화음 없는 협력,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저는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만약에 표현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러면 요 실질적 내용은 최대치는 뭐가 되냐면 검찰과 윤석열 총장의 반발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될 거고요. 최소치로만 잡아도 박범계 장관과 윤석열 총장 내지 법무부와 검찰이 기브앤테이크하는 것. 뭐 이게 안정적 협력관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로 신현수 수석의 구상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원칙적인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죠. 법무부의 지휘감독 기능은 도대체 그럼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당연히 가능해지겠죠. 네. 오히려 검찰은 요구를 하고 법무부는 요구를 받는 관계로 새롭게 조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고 보면 이게 법률 규정에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신현수 수석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검찰의 입장에서 법무부를 핸들링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시도가 근데 인사에서 어긋나는 걸 보면서 자신의 동력이 아니라 자신의 파워를 절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사실은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분석인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신현수 수석이 그 중재를 한다고 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안정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실질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기획 의도와 결과는 다른 경우가 수두룩 뻑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의도는 좋으나 결과는 안 좋은 경우,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는 너무나 많죠. 네. 안 그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뭐 듣도 보도 못한 예교까지 동원하면서 원리 원칙이라는 형식 논리에 각해서 상대를 향한 주도권을 지려고 막 갈등을 해왔던 역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피곤했던 것이고, 그죠? 근데 법무부의 수장이 바뀌었으므로 이런 일을 재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왜? 박범계 장관의 친정인 민주당이 지금 뭘 추진하고 있어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입법 시동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이러면 그냥 수사청. 그다음에 법무부 밑으로 두는 것도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고 네. 뭐 시행 유보 기간은 1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영장 청구권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네. 교통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거를 그 지금 입법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입법에 들어간다면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밥그릇 뺏기는 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석 한 사람이 나서서 중재를 한다고 안정적 협력 관계가 구축될 여지가 그렇게 클까요? 저는 이게 더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신현수 수석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본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만 그 사적으로 덧붙이면 저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하나만 해석하고 넘어갈까요? 신현수 수석은 비서잖아요. 네. 그죠? 그럼 비서의 업무 추진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인사권자의 신임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잖아요. 자기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동력이. 그렇죠. 그죠? 자기를 비서로 쓴 사람의 신임에서 배로 동력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미 동력을 잃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신현수 수석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오호. 초점은 이렇게 맞춰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지금까지 뜻풀이였었습니다. 아하하. 네. 네. 이게 언어 영역 읽기 영역입니다. 참 제 입이 네. 왜요? 왜?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신다니까. 또 디스한다 또. 김주희님이 출근길에 유용한 시사상식 잘 듣고 있습니다. 1시간 출근길이 지겹지 않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샤인배님이 연애하냐? 뭔 평생을 보지 않겠다? 천지마루님은 네. 정치를 고집불통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해주셨고요. 김휘님은 청와대 누구는 정신 차리고 주제 파악해주세요. 사표 수리하셔야죠 해주셨고요. 네. 전 사실 김현수님 이촌철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대의를 위해서 내 고집 내 생각 좀 거리 두고 걷어두고 열심히 일하시면 안 되나요? 그게 아까 김인혜 교수가 얘기했던 자제와 관용이라고 하는 게 대충 그 취지 아닙니까? 근데 그 자제와 관용은 박범계 장관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질문을 왜냐하면 신년수 수석을 두고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센콩님이 음. 내부적인 일을 이렇게 기울어진 언론에 뿌려야 하나? 본인의 치부도 드러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러지라고 해주셨고요. 네. 니콜라이콘님이 저런 문자를 언론에 제보하는 사람을 지척에 둔 사람.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오. 고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문자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매치는 항상 저는 단문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제입이요? 네, 제입이 말 답 안 할 때도 많잖아요. 답은 하지. 카톡에 대답 안 할 때 진짜 일십할 때 진짜 많은데. 아, 그거는 바빠서 못 읽고 있는 거고 읽고 나서 답하잖아요. 근데 답이 항상 문장은 아니죠, 그죠? 네. 단어로 나오는 경우. 동그라미. 네, 네. 네, 뭐 이런 겁니다. 네. 네, 제이비의 나이를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또 나이가 왜 나와 여기서 나이가? 제가 일부러 얘기한 건데 발끈하면 안 된다니까요. 발끈 안 해야지 청춘이시라고요. 야, 예. 네, 두 번째 주제 가시죠. 가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여야가 시끄러웠습니다.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오찬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위로금 발언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또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했던 발언이 뭐냐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문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대변인은 그냥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고백해라라고 공세를 폈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 직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뿌렸고 재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고 말한다라고 또 맹비난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신영대 대변인은 조롱 섞인 유치한 비난으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막장 정치다 이렇게 대받아쳤고요. 네. 되게 거칠게 막 설전을 벌이던데 이 거친 설전을 지켜본 그 평을 한 말씀만 드리면 참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운다. 참 기력 낭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겉 모양새는 전쟁 수준이지만 소리만 요란한 살상력은 없는 공포탕 전쟁이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 규정을 하는지 그 이유를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그 지원금이잖아요. 선별 지원금이 아니라 보편 지원금. 네. 관련 어록을 비교를 해볼게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되면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금요일 오찬 간담회에서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지급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두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울에 올려놔 보세요. 어떤 게 더 쓸까요? 벗어날 상황이 되면. 벗어날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줄어들고 진정 기미를 보인다가 아니라 해결된다는 뜻이잖아요. 저 국어는 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그죠?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신년 기자회견 때의 어떤 기준, 전 국민 보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진정이었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기준이 더 세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기준이 완화가 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더 세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 보편 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신년 기자회견 발언하고 비교하면 더 낮아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 후에 정부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감당할 범위 안에서나 하고 딱 제한을 뒀고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별 지원으로 밀어붙여서 관철시켰잖아요. 그런데 금요 오찬 간담회에서 했던 것은 벗어날 상황이 되면 코로나 종식이에요. 이건 종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편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급할 여지는 더 없다는 얘기는 보궐선거 전에 지급할 여지는 논할 이유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잖아요. 아 물론 보궐선거 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면 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어요. 그죠? 네. 그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자, 이 어록 말고 상황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4차 선별지원금 규모는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기획재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추경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야 3월 중순에 가서야 국회에서 통과돼서 지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냐면
이번 추경에 국민 사기 진작용 보편 지원금은 포함을 안 시킨다고 기자들한테 말한 바가 있어요. 그죠? 어차피 4차와 5차는 별도 편성한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보궐선거 전에 그 전국민 보편 지원금을 다시 주려면 5차가 아니죠. 5차 맞죠. 5차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4차 선별 지원을 위한 추경도 편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5차 보편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보고 다시 추가 편성하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다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서 4월 7일로 예정돼 있는 보궐선거 전에 지급을 한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 그죠? 그러니까 선거용인이 무슨 보편 선거 전에 어쩌고 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냥 중립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봐도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상황 정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선거용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치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돌아가는 사정의 기본도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넌센스죠. 그렇게 보기에는 이건 그렇게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용이라고 자꾸 치고 나오느냐. 역으로 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종의 신기루 작전인데요. 네. 자, 여권이 보궐선거 전에 선거용으로 보편 지원금을 뿌리려 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켜. 네. 착각을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먼저 심은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걷어들였다고 2차 공세를 펴. 어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권은 뭐가 됩니까? 줄여다가 안 준 집단이 되어버려요. 제일 나쁜. 네. 줄여다가 안 준 집단.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걸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민주당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느냐? 우리는 줄 생각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해서 지금 잘못 진단하고 있으라고 딱 끊으면 돼. 근데 민주당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딱 끊지를 못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허. 네. 그죠? 네. 자, 보궐선거 전에 보편 지원금 없다. 잘라 말하겠는데 없다.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착각해서 잘못 진단해서 혼자 떠들고 있는 거다. 국물도 없다. 딱 끊으면 되는데 못해요. 왜? 왜 못하고 있을까요? 원래 처음에는 선별 보편 동시지급을 먼저 꺼냈던 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발 뺐잖아요. 네. 근데 한 발 뺀 것이 자꾸 이렇게 딱 끊으면 끊을수록 한 발 뺀 게 더 부각이 돼버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면 부인도 못하고 그렇다고 전격 지급도 못하고 난감한 처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정쩡한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죠. 민주당 아까 제가 민주당 대변인 멘트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릴게요. 국민 위로 지원금 검토 언급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네. 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19 종식이라고 표현했었어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발언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놓고 보면 몇 번 읽으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될 수 있는데 정치 언어의 가장 기본인 간단 명쾌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뭐냐? 되게 애매하게 지금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다. 왜?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애드벌론을 띄웠다가 예. 자기들 어떤 그 바늘로 애드벌론에 구멍을 뚫어서 바람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쾌하게 국민의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보궐선거 전에 지급할 생각 없고 지급도 안 해요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들. 이것을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은 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네. 참 조아님이 아직도 국민들한테 돈으로 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참 답답합니다. 선거는 선거,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 별개입니다 해주셨고요. 네. 삐돌이님이 재정 감당 범위라는 건 선별하라는 다른 말이지. 그냥 그 돈으로 전부 다 풀자.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초원님은 세 분에서 선별 지급 그게 검증이 되겠냐. 시간이 급한데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덩샤핑님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일반 서민들도 죽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푸들푸들님이 책상 1,000만 원이면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몇 명한테 줄 수 있냐 판사다 해주셨는데 이건 이제 비컨뉴스 시간에 전한 법원의 고급 가구 쇼핑 그 돈을 위로금으로 주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JB 얘기 듣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네.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재난지원금인데 이제 대통령이 국민위로지원금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위로금. 아 그거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사기 진작용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또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민주당 대변인 그 문장 가운데 뒤에 읽어준 드린 문장 있잖아요. 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는 이제는 진정이 아니에요. 네. 종식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보편지원금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물 건너갔다. 빠이빠이가 돼버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전국민 보편지원금 지급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명시적으로 차라리 선언을 하든지. 그러면 국민들 판단 더 도와주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종식이라는 표현까지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화내지 마시고요. 네. 발화자,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의 메시지와 네. 수신자 말을 듣는 사람의 메시지가 너무 달라. 네. 왜 그럴까요? 그죠? 오히려 저는 여기서 정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더 그러니까 밑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더 후퇴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여권은. 그죠? 더 후퇴한 거예요. 더. 아니, 여지가 거의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평범한 제 주변의 분들은 위로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알고 그때까지 고생했다고 그때 가서 위로금을 주겠다고 기분 나빠 막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종식되면 되겠죠. 종식되면. 위로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였는데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아니 저 흥분한 게 아니라 아니 잘 보면은요 오히려 발언은 여기에 찍어대는 거죠. 네. 벗어날 상황이 됐다. 그걸 민주당 대변인은 종식이라는 표현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종식 언제? 이러면은요 애당초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니었어요. 민주당으로 하면 민주당에서 잡았던 어떤 그 보편지원금에 대한 어떤 지급 기준이라든지 의지가 더 후퇴됐다는 거예요. 완전 후퇴한 거죠. 네. 더 후퇴한 거예요. 오히려 네. 초점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매누님이 오랜만에 객관식을 보내주셨네요. 네. 넌 근데 객관식이 더 어렵던데. 매누님 오랜만에 오셨어. 신현수 민정수석은 만들고 싶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는 뭘까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네. 만들고 싶었던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는 뭘까요? 1번. 1번 문 대통령의 검찰을 만들고자 했다. 네. 2번 윤석열 총장의 검찰을 만들고자 했다. 네. 3번 민정수석 올라선이 되는 게 없어 자기 친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네. JB의 의견은? 1번과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립이 가능합니까? 됩니다. 어허. 왜 그러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총장을 이끌어 문재인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검찰총장이다. 했으니까 네. 1번과 2번은 되지요. 아하, 그죠? 네. 네. 괜찮았나요? 다? 네, 약간 빠져나가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매누님이 만족하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저희가 2부에서 부산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서 네. 살려보자면 이제 시집을 낸 네. 고등학생 인터뷰를 했잖아요. 아주 목소리가 똑소리 난다. 니들이 미래다. 힐링 타임이다.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그 인터뷰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참 자식 놈수 잘 졌다. 네, 얼마나 그러니까요. 대견하실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 댓글로 소개를 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현님이 어째 인터뷰 나오는 새싹들이 더 낫네. 목소리로도 아침이 밝고 상쾌하다 해주셨고요. 네. 대머리 속의 지우개님은 보수동 헌책방 추억 돋는다 해주셨고 고동환님은 고등학교 때 동네에서 보수동까지 영어사전과 참고서 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저 학교 다닐 때는 헌책방이 진짜 많았거든요. 헌책방에서 반드시 사는 것이 사전이었어요. 사전이 되게 비쌌기 때문에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졸업식 이럴 때 그 상품이 사전이었던 거 아세요? 모르죠 저는. 그러니까 상장을 주잖아요. 상을 주면 상품은 거의 대부분이 사전이었어요. 그렇게 고가였기 때문에 네. 새 사전을 살 돈은 없고 네. 헌책방 가서 사전을 샀죠. 그래서 그걸 베개 삼아서 활용을 했죠. 네.
고동아님은 이제 새책에 비하면 거의 공짜였다고 그 골목 들어가면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추억을 소환해 주셨고 네. 알로에님이 보수동 책방 골목 잊혀지는 추억이 되기보다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 네. 진여월님은 오랜 것들이 사라지는 걸 보면 추억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보수동의 헌책방을 보수해서 그냥 보존을 합시다. 네, 좋네요. 지금 비웃었어. 언어 유희를 날려주셔가지고 새로웠습니다. 네, 아재 개그입니까? 죄송해요. 그래 저 꼰대. 아닙니다. 지금 박로스님이었나 아까? 네. 박로스님이 그러고 보니 제 입이 청년 맞습니다. 2020 기준 대한민국 중위 연령이 44세예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잘 안 되지만 빨리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청년이시랍니다.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왔어. 끝낼까요? 네. 네,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